돈을 만지는 조직은 이 마귀와 정의의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감염이 된다면 좀 너무 심한 편이지만 거기에 어쨌든 경도돼 갈 가능성이 많아요. 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생을 포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이 빚이에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남의 돈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딱 막히면 이제 그때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이광수 대표가 악마 같은 금융기관들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의 금융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포용금융이어야 되는데 네. 이건 너무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커다란 돌을 하나 이제 던지신 건데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신용 점수라고 하죠. 네. 그러면 신용 점수가 어디에 기반하냐면 결국 돈이 많으면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부자면 신용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금리도 낮게 적용받는 거죠. 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의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한데 네. 오히려 금리는 더 높은 이 구조. 네.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자본주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신용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어떤 거냐면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 예, 저 구조요. 부자는 낮은 금리, 반면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높은 이자율을 내고 있는데 저신용자의 고금리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이건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된 그 사실들인데 일단 첫 번째, 저신용자의 상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낮을수록요. 상환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네. 은행 중요한 대출에 얘기입니다.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돈 있는 사람은 상환 잘하겠지. 연체 안 하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저신용자의 상환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길게 보면. 두 번째는요. 고금리 자체가 연체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한테 고금리를 적용하니까 오히려 연체를 그것 때문에 유발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저기서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이제 대출 받아서 아시겠지만 신용 점수라는 체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빚을 내고 갚고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네. 신용 점수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의 은행 시스템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한 사람이 결국에는 신용 점수가 높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뭐 일하고 그리고 그동안 크게 대출도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용 점수가 낮아서 고금리를 받고 있는 이상한 구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1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저신용자의 상환 의지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나 갚아야겠어. 왜 저는 가장 재미난 게 여러분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떼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떼요. 네. 그래서 막 세금 갚으라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면 막 뭐 몇백억 자산이 있는데 그거 조금 안 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들은 세금 잘 내고 오히려 나 저거 빚 꼭 갚아야 돼. 대출을 꼭 상환해야 돼. 그 다음 나 돈 벌어야지. 근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빚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투자는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런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많이 하고 금리를 낮추는 은행 시스템 혹은 그런 은행이 시장에서 저는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런 구조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리냐면 지금의 대다수의 은행들은 그러니까 고신용자한테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그리고 저신용자한테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반대가 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저신용자한테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은행이 한국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은행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은행한테 푸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제로 저신용자한테 금리를 낮춰하고 이행하고 왜냐하면 이게 금융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에서 만들어낸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규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신용자한테만 대출해주는 은행을 만들면 된다. 오히려 그 은행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은행이 다 따라하겠지. 네. 나 금리 높으니까 저 신용자들이 나한테 돈 빌리러 안 오네? 봤더니 다른 데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낮춰. 이게 바로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그 시스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 카카오뱅크 볼까요?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널어줬더니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건 좀 화를 내셔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런 혁신을 만들라. 네. 그렇게 통계를 만들어서 돈이 진짜로 필요한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신용 분들한테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래서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하라. 예. 그런 걸로 열어준 건데 앉아서 편하게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있다고요. 기존 은행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 증가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네. 전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신용자,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풀자. 네. 시장 안에서. 그러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 은행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면 다른 은행이 다 쫓아가겠죠. 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저런 뱅킹이라는 특별한 인허가권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광수생각에서 제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사면타로 지금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내용이 시작됐고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독자님들께 좀 크게 보시라고 알려드리냐면 소위 말하는 이 잔인한 금융이 아니라 포용금융 그거 제도적으로 안 돼? 라고 지금 청와대가 공을 하나 쏘아 올린 거고요. 네. 그래?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받아볼게 라고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책 당국의 고민은 제가 볼 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주담대 안 늘려. 그리고 가계부채도 더 늘리면 위험해. 우린 그런 거 정책 목표 아니야. 대출 총량 관리 할 거야. 하긴 할 거야. 그리고 주식 많이 늘 하시고 산업자본으로 투자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본의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하고 딱 총량을 묶어. 그럼 이 총량 안에서 이 대출을 누가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금융을 누가 가져가냐면 또 고신용자, 소위 말하면 부자들이 더 가져가고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총량을 묶었기 때문에 그나마 늘어나던 낙수, 총량, 그러니까 대출의 낙수 효과도 못 받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제가 볼 때 청와대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총량 안에서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적으로 돈이 잘 흘러가는 시스템 그걸 해내지 않으면 총량 관리의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보자 네. 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는 것 같고 그 핵심이 뭐냐. 그럼 왜 돈 있는 사람만 더 대출이 쉽고 더 싸게 금리를 얻어? 네.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어. 걔네들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싼 금리를 받고 있고 네.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서 높은 금리를 내고 있어. 신용평가 제도 이거 다 뜯어고쳐. 그렇죠. 예. 그리고 접근성, 은행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틀렸어 이거는. 예. 인터넷 뱅킹 열어줬더니 부자들이 더 접근하기 쉽고, 맞아요. 예, 어려운 사람 접근이 더 어렵고, 접근권, 그 다음에 신용평가제도, 그 다음에 포용금융이라고 해서 사회에 더 많은 곳에 돈이 잘 흐르게 하는 정책들, 이걸 제도화하려고 하는 흐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의 은행들 보세요. 이름은 엄청 좋아. 국민 우리 또 뭐예요? 그러니까요. 하나.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돈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낮은 이자를 주는 금융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드시나요?
한국의 금융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포용금융이어야 되는데 네. 이건 너무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커다란 돌을 하나 이제 던지신 건데 이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신용 점수라고 하죠. 네. 그러면 신용 점수가 어디에 기반하냐면 결국 돈이 많으면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부자면 신용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금리도 낮게 적용받는 거죠. 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의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한데 네. 오히려 금리는 더 높은 이 구조. 네.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자본주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신용이 있는 거 아니야? 신용 점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어떤 거냐면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제 저 구조요. 부자는 낮은 금리, 반면에 가장 절박한 사람은 높은 이자율을 내고 있는데 저신용자의 고금리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볼까요? 이건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검증된 그 사실들인데 일단 첫 번째, 저신용자의 상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낮을수록요. 상환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네. 은행 중요한 대출에 얘기입니다.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돈 있는 사람은 상환 잘하겠지. 연체 안 하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저신용자의 상환 비율이 오히려 높았다. 길게 보면. 두 번째는요. 고금리 자체가 연체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신용자한테 고금리를 적용하니까 오히려 연체를 그것 때문에 유발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저기서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이제 대출 받아서 아시겠지만 신용 점수라는 체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빚을 내고 갚고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네. 신용 점수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의 은행 시스템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한 사람이 결국에는 신용 점수가 높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뭐 일하고 그리고 그동안 크게 대출도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용 점수가 낮아서 고금리를 받고 있는 이상한 구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1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저신용자의 상환 의지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나 갚아야겠어. 왜 저는 가장 재미난 게 여러분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떼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떼요. 네. 그래서 막 세금 갚으라고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면 막 뭐 몇백억 자산이 있는데 그거 조금 안 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들은 세금 잘 내고 오히려 나 저거 빚 꼭 갚아야 돼. 대출 꼭 상환해야 돼. 그 다음 나 돈 벌어야지. 근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빚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투자는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런 상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많이 하고 금리를 낮추는 은행 시스템 혹은 그런 은행이 시장에서 저는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런 구조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리냐면 지금의 대다수의 은행들은 그러니까 고신용자한테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그리고 저신용자한테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반대가 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저신용자한테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은행이 한국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은행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은행한테 푸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제로 저신용자한테 금리를 낮춰 하고 이행하고 왜냐하면 이게 금융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에서 만들어낸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규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신용자한테만 대출해 주는 은행을 만들면 된다. 오히려 그 은행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은행이 다 따라하겠지. 네. 나 금리 높으니까 저신용자들이 나한테 돈 빌리러 안 오네? 봤더니 다른 데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낮춰. 이게 바로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그 시스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 카카오뱅크 볼까요?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더니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건 좀 화를 내셔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런 혁신을 만들라. 네. 그렇게 통계를 만들어서 돈이 진짜로 필요한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신용 분들한테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래서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하라. 예. 그런 걸로 열어준 건데 앉아서 편하게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있다고요. 기존 은행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 증가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네. 전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신용자,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풀자. 네. 시장 안에서. 그러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 은행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면 다른 은행이 다 쫓아가겠죠. 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저런 뱅킹이랑 특별한 인허가권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광수 생각에서 제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사면타로 지금 글을 올리면서 사실은 내용이 시작됐고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챙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독자님들께 좀 크게 보시라고 알려드리냐면 소위 말하는 이 잔인한 금융이 아니라 포용금융 그거 제도적으로 안 돼?라고 지금 청와대가 공을 하나 쏘아 올린 거고요. 네. 그래?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받아볼게라고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책 당국의 고민은 제가 볼 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주담대 안 늘려. 그리고 가계부채도 더 늘리면 위험해. 우린 그런 거 정책 목표 아니야. 대출 총량 관리 할 거야. 하긴 할 거야. 그리고 주식 많이 늘 하시고 산업자본으로 투자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본의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하고 딱 총량을 묶어. 그럼 이 총량 안에서 이 대출을 누가 가져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금융을 누가 가져가냐면 또 고신용자, 소위 말하면 부자들이 더 가져가고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총량을 묶었기 때문에 그나마 늘어나던 낙수 총량, 그러니까 대출의 낙수 효과도 못 받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제가 볼 때 청와대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총량 안에서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적으로 돈이 잘 흘러가는 시스템 그걸 해내지 않으면 총량 관리의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보자라고 네. 하는 거를 시작하는 것 같고 그 핵심이 뭐냐? 그럼 왜 돈 있는 사람만 더 대출이 쉽고 더 싸게 금리를 얻어? 네.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어. 걔네들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싼 금리를 받고 있고 네. 오히려 그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